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한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지만 얼굴에 생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계속 깊은 한숨을 쉬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삶의 환경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결국 몸과 마음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습관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몸과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작은 무리나 무시했던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고스란히 병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습관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이죠.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느리게 병드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별일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의욕이 사라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습관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이 신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마음의 균형까지 흔들리게 만들죠. 한 예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30분 넘게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잠에서 깬 뒤에도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뻐근하며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반복했지만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습관을 점검해 보니 바로 그 아침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일어났을 때 가장 활력이 필요한 시간이 무기력하고 정체된 상태로 낭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단지 하루를 망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신체 리듬이 왜곡되고 뇌는 무기력 상태를 일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기운이 없어지고 외출이 줄고 대인관계도 소홀해지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전반이 어둡게 변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이나 만성질환의 상당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병원에서 찾기 전에 삶의 패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늦은 밤까지 TV를 보며 수면을 미루는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하루를 보내는 습관, 긴장 없이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는 습관, 그리고 생각 없이 먹는 간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 몸이 말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병실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지만 몸속 깊은 곳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 보내곤 합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두세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하체 근육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며 심장과 폐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관절 통증,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죠. 또 하나는 늦은 취침입니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노년기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정신을 회복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뇌를 각성 상태로 두는 습관은 뇌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기억력 저하나 감정 기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익숙한 것을 편안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과자 봉지, 약속 없이 TV 앞에 앉아 있는 습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지내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들어도 당장 불편한 느낌은 없기에 내일부터 바꾸자며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쌓여 결국 병을 만드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이런 습관은 자기 위안의 수단이 되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쉬운 노년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들이 감정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밤늦게 먹는 간식, 의미 없이 켜놓는 TV, 불 꺼진 방 안에서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는 손길. 그 모든 것들은 외로움이나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방식이 결국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죠.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침은 건너뛰고 커피로 허기를 달래며 오후까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해방감 같았지만 몇 달 뒤에는 이유 없는 무기력과 무릎 통증, 잦은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만성피로, 증후군과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활 리듬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좋은 습관은 회복으로 반응하고 나쁜 습관은 붕괴로 반응합니다. 노년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들을 발견하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한 습관들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쉽게 반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변화에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천입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일시간마다 5분 일어나 움직이기를 원칙으로 정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스트레칭을 한번 하거나 창밖을 잠깐 내다보며 팔을 크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제자리에서 발끝으로 일어서는 동작도 혈액순환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몇 분의 움직임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둘째, 밤에 잠드는 시간 고정하기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불을 끄고 자는 연습은 뇌의 피로 회복과 호르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니어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일정한 수면 리듬이 필요합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낮추고 TV나 스마트폰 대신 음악이나 책으로 뇌를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돈하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간단한 기지개 스트레칭,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바깥 공기 마시기처럼 짧고 반복 가능한 루틴은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23줄이라도 써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감정을 해소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노년기 불면증의 많은 원인이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 있다는 점에서 이 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간식 줄이기입니다. 특히 늦은 오후나 잠들기 전 무의식적으로 먹는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체중 증가뿐 아니라 수면의 질과 소화기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뭔가를 계속 먹고 있다면 그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심리적 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가벼운 산책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입과 마음을 달래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극을 줄이는 대신 나를 보살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탱하고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우리의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무너진 건강은 단숨에 회복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해 쌓아 올리는 습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나를 돌보는 첫걸음이며 병원 대신 평온한 삶을 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움직임으로 내 건강을 응원해 보세요. 그게 바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노후를 병들게 하는 습관들을 앞에서 살펴봤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익숙함, 편안함,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그대가 또한 분명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멈춰가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한 여성은 60대 중반 퇴직 후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고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점심은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 늦게까지 채널을 돌리다 잠이 들곤 했죠.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체중이 급격히 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줄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 어느새 웃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선 고지혈증, 수면장애, 관절 통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에요. 매일 내가 나를 놓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또 다른 남성은 자신에게 하루 미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산책, 점심 전 책 읽기 30분, 오후에 손글씨로 일기 쓰기, 잠들기 전 스트레칭 10분.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중심이 생겼고 시간은 느긋하게 흐르면서도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그게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나이, 같은 시기를 살았지만 삶의 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무심함 속에서 병을 키웠고 다른 사람은 의식적인 실천 속에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환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습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매일의 반복이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노년은 선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땐 무리해도 괜찮았던 몸이 이제는 단 하루의 무심함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소홀함은 통증으로,
게으름은 병으로, 무관심은 고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이 습관 때문에 당신의 노후는 정말 병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삶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건강은 다시 돌아옵니다. 삶의 활력도 회복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그 작은 다짐이 병원 침대가 아닌 평온한 노후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쌓여가는 삶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병드는 습관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못해 병원에 의지하게 되는 수많은 시니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년은 나를 방치한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봅니다.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무의식적 정지입니다. 두 번째는 늦은 밤까지 자신을 혹사시키는 수면 방해이고, 세 번째는 감정과 리듬을 망가뜨리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루만 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하루가 수십 번 반복될 때 결국 몸과 마음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5분, 밤에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하루하루가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삶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힘을 얻습니다. 자극적인 습관을 줄이고 몸을 자주 움직이며 마음을 하루에 한 번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우리는 병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립하는 노년이며 존엄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그 습관, 당신의 몸이 버텨주고 있긴 한가요? 그 무심함 속에 혹시 피로, 통증, 무기력이 쌓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습관 하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는 작은 리듬 하나, 그리고 지금 멈춰야 할 것을 멈출 수 있는 결단 하나. 그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삶은 마지막까지 스스로 지켜내는 것에서 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지금 이 순간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